강원도 화천 사창리 27사단 이기자 부대 인근은 늘 고요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은 계절마다 다른 색을 입었고 오늘은 다행히 초여름의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날이었죠. 이성우 상병은 외출증을 받아든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흘 만에 외출이었습니다. 군복무 1년째, 이제는 상병 계급장을 단 이성우는 꽤 담대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향의 어머니가 사준 털모자를 챙겨 쓰는 소년 같은 모습도 남아 있었어요. 이봐, 이성우. 외출 나가냐? 부럽다, 이 자식아. 동기 김민수가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대 앞 사거리에는 몇 안 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창분식은 병사들의 아지트나 다름없었지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허름한 실내,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라면과 김밥, 떡볶이 냄새는 언제나 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이상병. 오래간만이네. 분식집 아주머니는 이성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67개의 테이블 중 이성우는 구석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잠시 후 라면과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문득 건너편 자리에 앉은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점퍼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오뎅 국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키던 노인은 문득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노인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는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 부족한 듯 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저기 계산은 잠시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고 이성우는 잠시 고민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간 그는 자신의 음식값과 함께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저쪽 아저씨 오뎅값도 함께 계산할게요. 아주머니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우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여전히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손님, 계산 다 됐어요. 다 나가셔도 돼요. 아주머니의 말에 노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카운터를 바라보았지만 아주머니는 다른 일을 하느라 그를 쳐다보지 않았죠.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성우는 무심한 척 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눈꼬리로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노인이 분식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성우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선행이었지만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2장 짬아저씨라 불리는 남자. 이튿날 이성우는 부대 내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교육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죠. 병사들이 줄지어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병소에서 울리는 무심한 보고 음성이었어요. 위병소에서 본부로. 짬아저씨 들어옴. 오버. 이성우는 흘려들었지만 곧이어 다시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본부에서 위병소. 수신 완료. 오버.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이성우는 식사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급양실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무전이 들려왔어요. 위병소에서 본부로. 짬아저씨 나감. 오버. 이번엔 복도를 지나가던 김훈 대대장이 무전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무전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지요. 무전기를 건네받은 대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위병소. 다음부터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잔반 처리인이라고 불러. 이상. 위병소에서 당황한 기색이 무전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짬아저씨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분식집에서 본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요. 야, 짬아저씨가 뭐냐?
동기 최준호에게 물어보자 답이 돌아왔습니다. 몰라. 부대 앞에 있는 분식집도 모르냐? 우리 부대 잠반 가져가는 아저씨야. 거지같이 생겼잖아. 항상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이성우의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그 노인이 맞았습니다. 오뎅값이 없어 당황하던 그 사람이 사단에서 잠반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었다니. 왠지 모를 미안함이 그를 덮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뭐하러 잠반을 가져가는 거야? 이성우의 질문에 최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농장에서 돼지 같은 거 기른대. 잠반으로 먹이를 주나 봐. 그래서 가끔 부대에 들어와서 식당 뒤쪽으로 가. 거기서 잠반통 실어 가지.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대장은 짬아저씨라는 호칭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요. 군대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정확한 정보보다는 추측과 소문이 더 빨리 퍼졌으니까요. 오후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이성우는 취사장 뒤편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본 그 노인이 분명했어요. 노인은 취사병들의 도움을 받아 큰 통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노인의 손길은 빨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몸놀림이 민첩했고 잠반통을 다루는 솜씨도 능숙했죠. 취사병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쩐지 익숙한 듯 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나 봅니다. 이성우는 문득 어제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노인은 어쩌면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가난하다 여기고 동정했던 자신의 생각이 오만하게 느껴졌어요. 트럭의 잠반통을 모두 실은 노인은 취사병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이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노인은 잠시 이성우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갔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성우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짬아저씨라는 호칭과 대대장의 반응이 이상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지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병사들은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오늘따라 급양관리관인 강진태 중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침부터 부대 검열 준비로 신경이 곤두선 듯 했습니다. 강진태 중사는 평소에도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유독 날이 서 있었죠. 야, 이거 뭐야? 밥알이 이렇게 남았어. 강진태 중사가 갑자기 한 병사의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식판에는 밥알 몇 개와 국물이 약간 남아 있었어요.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강진태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병사들의 식판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이게 다 뭐야? 군인이 음식을 남기는 게 말이 돼?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국방 예산이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지 알아? 강진태 중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성우도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항상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습관이 있어 식판이 깨끗했지요. 오늘부터 규칙을 바꾸겠어. 남긴 음식 다시 먹고 가. 이해했어?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성우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진태 중사가 처음으로 지목한 병사에게 식판을 건넸지요. 너부터 시작해. 남긴 밥알 하나하나 다 먹어. 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고 남은 밥알을 집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빨리빨리. 다들 시간 없어. 강진태 중사의 윽박지름에 병사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토할 것 같다며 화장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강진태 중사가 가로막았어요. 어디가? 다 먹고 가. 이성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취 사장 안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병사들은 울면서 남은 음식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취 사장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 본 그 노인, 짬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잔반통을 가지러 온 듯 했지요. 노인은 취 사장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진태 중사와 울고 있는 병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취 사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어요. 강진태 중사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그냥 잔반이나 가져가세요. 강진태 중사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장병들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남긴 음식 다시 먹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의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지요. 이봐요. 군대 일에 민간인이 끼어들지 마세요. 나가세요, 지금. 강진태 중사가 소리쳤지만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아무리 군인이지만 사람 대접은 해야지. 이건 인권유린 아닙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취 사장 안의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성우도 놀란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진태 중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바닥에 내던졌지요.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진태 중사와 노인 사이의 긴장감이 취 사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순간이었죠. 강진태 중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소 부대 내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노인의 당당한 모습과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잠시 주춤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게 다 군대 규율이에요. 민간인이 뭘 한다고 참견하는 거야. 강진태 중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규율이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규율입니까? 저 어린 병사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르십니까? 노인의 말에 취 사장 안의 병사들은 몰래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도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처음 보았을 때의 허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지휘관처럼 위엄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었죠. 당신은 그냥 쓰레기나 가져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강진태 중사의 말에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 어린 병사들을 풀어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이성우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중사급 간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민간인을 본 적이 없었죠. 강진태 중사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진태 중사가 옆에 있던 잔반통을 집어들더니 노인의 머리 위로 거꾸로 들이부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병사들의 입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옷은 음식물 쓰레기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취 사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진태 중사도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서 빈 잔반통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취 사장 바닥에 굴러갔죠.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음식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진태 중사를 바라보았죠. 이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노인의 말은 취 사장 안의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군대에서의 위계 질서가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강진태 중사는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이건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는 강진태 중사를 뒤로하고 노인은 천천히 취 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의연했어요.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노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성우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위험, 그리고 강진태 중사의 망가진 표정.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취 사장을 나서는 노인에게 달려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내에 퍼졌습니다. 취 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짬 아저씨의 머리에 잔반통을 엎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성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옆 침대에 최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활관 입구에서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태 중사님, 지금 바로 인사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부대 안에 소문이 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취 사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마치 바람을 타고 퍼지듯 모든 장병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성우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막사 밖으로 나오는데 평소보다 부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죠. 야, 들었어? 짬 아저씨가 누군지. 한 병사의 말에 이성우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합류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잔반 가져가는 아저씨 아니야?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상병님, 전혀 아니라는데 말입니다. 그 아저씨가 화천 일대에서 80억대 매출을 올리는 대형 농장주래요. 돼지랑 오리 농장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이성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헐, 진짜? 그럼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시는 거야? 이성우의 질문에 상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성격이 그러시대.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신다고. 그리고 우리 부대 잔반을 완전 무료로 가져가신대. 다른 부대는 잔반 처리 비용을 내는데 우리 부대는 그 아저씨 덕분에 한 푼도 안 쓴다네. 정보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성우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분식집에서 만난 노인의 모습, 그리고 취 사장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래. 그 아저씨가 정기적으로 부대에 신선한 돈육이랑 간식, 생필품을 기부해 오셨대. 우리가 가끔 갑자기 돼지고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다 그 아저씨 덕분이라네. 이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오뎅값을 대신 내준 그 아저씨가 사실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이재성 사단장님이랑 직접적인 친분이 있대. 옛날에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 이 말에 병사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대대장이 짬 아저씨라는 호칭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 그리고 취 사장에서의 당당한 태도까지 노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태 중사가 인사과에 불려갔대. 사단장님 앞으로 호출됐다는 소문도 있어. 이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단장 앞으로 직접 호출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안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성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성우와 다른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멀리 사단장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지휘부 건물 앞에 멈췄고 이재성 사단장이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기 사단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성우도 눈을 크게 떴어요. 사단장 옆에는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더 이상 짬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는 기업가의 모습이었어요. 박춘식이라는 분이래. 화천에서 제일 큰 농장을 운영하시는 누군가의 설명에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분식집에서 만난 그 겸손한 모습, 취사장에서의 당당한 항해, 그리고 지금 사단장과 나란히 걷는 저 위험 있는 모습까지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죽인 채 박춘식과 사단장이 지휘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강진태 중사도 불려 들어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군복은 평소보다 더 단정했습니다. 지휘부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감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성우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작은 선의가 때로는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친 후 대대장 김훈이 전 부대원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이성우도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지휘부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대대 전체 인원이 정렬해 있었고 앞쪽에는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진태 중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우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 옆에는 뜻밖에도 이재성 사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타난 것을 보며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차렷! 대대장의 구령에 모두가 경직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 이재성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부대 쉬어, 열중 쉬어. 어제 우리 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연병장의 공기를 울렸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격한 규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의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대에 더 나아가 우리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박춘식 씨입니다. 박춘식 씨는 지난 10년간 우리 부대의 잔반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선한 식자재와 생필품을 기부해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개인을 넘어 부대 전체의 수치입니다. 이성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병사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강진태 중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계급 강등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연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계급 강등은 군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출까지. 이는 강진태의 군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강진태 중사는 앞으로 1년간 부대 내부 봉사활동과 징계 복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반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병사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무게감 있는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규율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장의 말이 끝나고 대대장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 역시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진태 중사의 공개 사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 부대원은 참석하도록 합니다. 해산,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진태 중사가 1계급 강등에 더해 전출까지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공개 사과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성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모욕을 당한 짬아저씨, 아니 박춘식 씨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취사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취사병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음식을 배식하는 과정에서도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이성우는 식판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풍성한 반찬과 무엇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오늘 고기는 박춘식 씨가 보내주신 거래. 옆자리의 병사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분식집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전 부대원이 모였습니다. 강진태 중사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급장이 하나 사라진 군복을 입은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박춘식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강진태 중사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한때 부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이었던 강진태는 이제 계급이 하나 낮아진 채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한일까요? 아니면 반성일까요? 이성우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진태는 마이크 앞에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그의 옆에 차분히 서 있었어요. 허름한 작업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저 강진태입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강한 어조가 아닌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성우를 비롯한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먼저 박춘식님께 저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박춘식 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인이 민간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박춘식 씨는 잠시 그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어 강진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박춘식 씨의 말에 연병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따뜻한 용서의 말에 강진태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훈이 그 순간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밑에서 고생한 모든 병사들에게도 사과합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감동받은 듯 했어요. 이성우는 자리에 앉아 그 모든 순간을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만 진정한 단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껏 제가 해온 행동들은 결코 군대의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었을 뿐입니다. 강진태의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징계 기간 동안 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여러분과 박춘식님께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서기를 약속드립니다. 강진태의 사과가 끝나고 박춘식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저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우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분식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성우는 박춘식 씨가 부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겸손함과 위엄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춘식 씨는 평소처럼 낡은 트럭에 올라탔고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안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의 대화 속에는 존중과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고 선임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부대 전체의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성우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강진태의 눈물 어린 사과, 박춘식 씨의 너그러운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까지. 어쩌면 이것이 군 생활에서 얻게 될 가장 값진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8장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문턱의 선부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창에서 복귀한 강진태 하사는 더 이상 취사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부대 주변 환경 정화에 참여했고 때로는 군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엄격함 대신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이성우는 영내 매점 앞 벤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그는 저녁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군 생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상병, 여기 앉아도 되겠나? 익숙한 목소리에 이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진태 하사였습니다. 이성우는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강진태 하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병사들 사이에서는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 강진태 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우의 솔직한 답변에 강진태 하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를 열어 안에서 작은 과자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 병사들에게 나눠주려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해. 이성우는 강진태 하사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태 하사는 과자 봉지 하나를 이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성우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과자를 받았습니다. 강진태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 너희들에게 한 행동, 그리고 박춘식 씨에게 한 행동, 내가 뭘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사님께서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태 하사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곧 전역한다고 들었는데 박춘식 씨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떻겠니? 요즘도 매주 화요일마다 잠반을 가지러 오시더라고. 이성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춘식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사건 이후로는 멀리서 지켜본 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강진태 하사는 일어나며 이성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를 들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성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토요일 외출 시간, 이성우는 용기를 내어 박춘식 씨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15분쯤 가니 춘식농장이라는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박춘식 씨를 뵙고 싶다고 말하자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박춘식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아, 자네가 그 병사구먼. 어서 오게. 박춘식 씨는 이성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성우는 어색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상병입니다. 그날 분식집에서 말을 더듬는 이성우를 보며 박춘식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네. 오뎅값 내준 친구지. 고마웠어. 이성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춘식 씨는 이성우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쉬어가게. 차라도 한잔할까? 이성우는 감사하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춘식 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성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춘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게 더 편하거든. 그리고 자네 같은 청년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다는 그 마음씨가 참 고마웠어. 이성우는 박춘식 씨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춘식 씨가 어떻게 농장을 시작했는지, 왜 군부대 잠반을 가져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자네는 전역하면 뭐 할 생각인가? 박춘식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춘식 씨는 이성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나중에 어디 가든 큰 사람 될 거야. 그 말에 이성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헤어질 시간, 박춘식 씨는 이성우를 농장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이성우는 마지막으로 박춘식 씨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춘식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성우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